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후보 사퇴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히려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꽤 의미 있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순환매가 들어오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건강한 조정이 오히려 있었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기업 실적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 보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은 사실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조정만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자, 이제 또 새로운 전략,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서도 조선,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굳건히 버텨주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경기 부양과 함께 강세를 보였던 과거로 왕년의 이러한 산업재들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버텨주는 종목은 있고 또 상승하는 섹터는 있습니다. 그러한 옥석 가리기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또 이슈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 첫 번째 코너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냐, 이제 해리스 수혜주냐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은 중소형주가 많이 갔는데 이제는 대형 화장품주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테슬라가 간밤에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의 급등, 과연 맥을 못 추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최근 시장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강세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언제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톡에서는 이 삼중전회가 끝나자마자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 그리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선 전국에 펼쳐지고 있는 미국 시장,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자세하게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에 또 미국의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글로벌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기술주들의 반등 속에 현대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8% 넘게 빠졌던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에 저촉되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8.7%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IT란을 발생시켰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10% 상승을 보이는데요. 테슬라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 판매할 것이라고 밝히며 5% 상승을 보여주며 지수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해지는 분위기가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수폭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와 우량주 간에 나타났던 순환매가 역으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한편 중국 중앙은행이 동결 예상을 깨고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4개월 만에 기습 인하했는데요.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자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 관련 영향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따른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치는 분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동향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그래도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저도 나스닥 지수 상승에 힘입어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국내 시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이 경계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760포인트대로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초유의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인한 대선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었는데요. 또한 미국 기술주 차익 시장의 영향에 반도체 업종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대선론에 기반한 트럼프 트레이딩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한다는 불확실성 문제가 들든 탓에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모양인데요.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충격을 받았던 AI,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존 주력 업종들의 주가 향방이 빅테크 및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숨고르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지켜봐 주시면 오늘 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 출발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매도세가 1조가량 4거래일간 이어졌다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반등의 기세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우리가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포인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먼저 신일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48억 2천만 달러로 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달 진행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상위 카테고리 탑5에 국내 브랜드가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아직도 화장품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며 하반기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갈아치우는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포착한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화장품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 위원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들 잘 팔린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좀 사놔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네, 이제 대형 화장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대형주요? 예,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냈잖아요. 지금 사실 리들샷으로 지금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VT 같은 거를 지금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가는 것이 더 가서 거기서 한미반도체도 그랬잖아요. 중간중간 단계마다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높아 보였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산중턱이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그 VT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이런 그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위주로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 포인트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면세점이 아닌 그다음에 중국향이 아닌 미국향, 일본향 이런 쪽들의 브랜드가 부각이 되면서 그 뒤쪽을 밀어주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우리나라 OEM, ODM 3, 4위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보다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좋았죠. 화끈했죠. 그러니까 1, 2위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오히려 굉장히 지지부진했고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인 실리콘2.
예, 그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물류도 담당해주고 거기 안에 K푸드와 K팝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부각이 되었고 미국에서 이제 특히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선스프레이나 선크림 이런 것들을 파는 잉그루드랩 이런 업체들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 네. 이게 계속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에스티로더가 우리 그 면세점에서 지금도 아마 1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제일 많이 팔린 1위 품목이 그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 1위 품목이라는 거는 면세점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면세로. 근데 에스티로더의 주가도 지금 19년도 122달러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101달러니까 100달러 붕괴 직전이에요. 에스티로더가. 에스티로더가 2020년 1월 달만 해도 361달러였는데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지금 면세점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차소경 매직 했잖아요. LG생활건강에. 그분은 이제 휴젤로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서경배 회장님도 뒷편으로 약간 물러나셨고 이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적 부진, 대형주의 부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앵커님이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일본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 아까 전에 전체 화장품 수출에 대한 얘기는 했죠. 네.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46억 3천만 달러로 이 4천만 달러의 기록을 갱신해서 반기 기준 최대치 기록을 세웠는데 이걸 지역별로 또 들어가 보면은 다 그 지역별에서도 최고예요. 국가별에서도.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한국 화장품 일본 수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329억 원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21.7% 증가한 수치고요. 그래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한 액수 중에 사상 최고의 액수로 수출액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준은 중국이 6억 1,200만 달러로 아직도 1위고요. 네. 미국이 3억 7,800만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지난해 1, 2, 3, 4분기 통틀어서 8억 600만 달러. 연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아, 이게 수출액이 아까 수출액 그거는 분기당이에요. 그렇죠. 분기당으로 지금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부 합쳤을 때 8억 600만 달러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치 기록이니까 네. 아마 올해 1, 2, 3, 4분기 하면은 지난해 작년보다 8억 600만 달러 연간 기준 최고치도 작년도 경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향으로 트는 이 모습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아이패밀리 SC라던가 이 지금 클리오가 갔던 그 길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조금 덩치가 커서 느리지만 그쵸. 결국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립섭 위원님은 계속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대형주들에서도 수출을 다변화, 중국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쪽으로 다변화하는 모습들이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를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럼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의 흐름을 좀 볼까요? 대형주도 보고 중소형주도 주가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긴 시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반등의 고개를 틀고 있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브랜드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알엑스를 필두로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관련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탑5의 이름을 올린 기업들 가운데 코스알엑스가 이름을 올리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일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금 5거래일 동안 봤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강세를 보이면서 17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전일 시장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1%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25일 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전일 3%가량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또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리콘투인데요. 44,000원 다시금 재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북미 시장의 박차 확장을 위해서 좀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온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많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 해외에서 사들인 화장품 국가를 봤더니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를 제칠 정도로 북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인데요. 특히나 이제는 기초 화장품을 넘어서 색조 화장품 브랜드까지 판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들의 움직임 봤는데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너무 좋죠.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님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는 화장품이 중소형주도 좋지만 대형주를 더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입장 전환이 되신 거예요? 네, 이제 그 대형주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가총액이 크다는 기업적인 이 주식시장에서의 특징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큰 만큼 조직도 굉장히 방대할 그쵸,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전환하는데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노하우라던가 시장을 보는 눈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네네. 더 앞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화를 한다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주가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그럼 경우는. 어떤 변화를 보고 반응을 한 걸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VT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완전 다른 회사였죠.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하고 화장품 회사로 변신하긴 했지만 어쨌든 2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한 가장 큰 이유는 리들샷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리들샷이 주로 팔리는 곳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였어요.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를 면세점에서 팔던 그 라인하고는 전혀 다른 라인이죠. 그쵸. 그리고 중소형 그 어떤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 그리고 립이라던가 아이 메이크업에 그 중점을 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이게 설화수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설화수가 하이라인이고 그다음에 그쵸. 뭐 헤라, 라네즈, 그다음에 마몽드 에뛰드 있는데 지금 마몽드 에뛰드 같은 어설픈 가격은 지금 중국에서 다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했어요. 중국에서 그 라인 가격대를 지금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히트를 친 게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 라네즈. 립 글로이 밤, 립 슬리핑 마스커거든요. 다 립이에요. 이게 지금 다 공통점이 있는 게 VT의 리들샷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플랫폼에서 네. 특이점이 있는 거고요. 아이패밀리 SC는 전부 립 제품이 전부 올리브영에서 다 1위를 찍으면서 떴어요. 롬앤 제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요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아예 일본 현지로 갔고요. 일본 현지에 예를 들어서 버라이어티 스토어라고 불리는 로프트. 이거 약간 올리브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로프트로 간 거는 지금 저기를 VT의 어떤 그 방식이고 그다음에 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의 립 글로이 밤 립 슬리핑 마스크 이게 뜬 거는 롬앤의 그런 그쵸. 립 제품이 뜬 립 거. 제품. 이거랑 약간 유사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아까 전에 아마존의 그 프라임데이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코스 RX 나왔는데 네. 이것도 인수를 했거든요. 코스 RX 달팽이 점액 엑센스 그리고 아까 말한 라네즈의 그 두 개 제품 전부 다 각 분야의 탑 5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프트의 전국 매장이
일본 전역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시부야부터 교토 텐진까지. 여기에서 아모 파시페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모레 퍼시픽 축제 해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뜨겁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전에 일본 수출액 증가에 아모레 퍼시픽의 제품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하는 모습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전에 했던 행보와는 다른 면세점에서 뭐 여행객들을 관광객들에게 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현지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전략, 그리고 색조나 립 제품도 더 발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돼줬다. 아모레 퍼시픽 계속 가고 있고요. 어제도 너무 좋았죠.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화장품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세요? 저도 이제 빅3 안에 드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대형주 봐야 되나요? 네, 애경산업 가지고 왔고요. 애경산업. 애경산업도 요즘 뭐 히트 상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빅3 기업 중에서 애경산업이랑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네. 현지화 전략에 맞게 마케팅을 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LG 생활건강이 주가상 이런 이제 퍼포먼스가 잘 나타나고 있지 못한 거 여전히 지금 횡보 중에 있어요. 그런 이유는 중국 쪽에 역시 매출 쪽에 있어서 좀 적자가 계속 지속적인 부분들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LG 생활건강 쪽에서도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도, 13년도 이제 걸쳐서 그 지분 인수했었던 법인들이 일본은 이제 방문 판매보다 통신 판매가 좀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네네. 통신 판매하던 업체들을 이제 위주로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는 온라인화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좀 못 쫓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근데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을 제대로 이제 팠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이 루나라는 브랜드가 전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었고요. 네. 지난해에는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정말 상반기 매출액이 지금 한 4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정말 가시적으로 일본에서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변화에 빠르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화장품 브랜드사 내지는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주가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그러게요.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히트 상품들이 꽤 있어요. LG2NS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쪽에서 가장 좀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이제 화장품이고, 그 외에 이제 화장품들 같은 경우도 중국향 이제 매출이 났었던 이제 화장품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애경산업이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났을 때는 화장품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1%까지 됐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는 전에 그런 이제 호황을 뒤따를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지금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애경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7월 달부터 지금 대량 거래량 붙어준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도 매력도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화장품주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히트 상품이 나오고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 7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 퍼시픽이나 애경산업 같은 대형주들에서도 히트 상품이 나오고 있고 이게 주가에 반응이 되고 있고 수급도 붙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가 아모레 퍼시픽 매수하는 비중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107일을 남기고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퇴에 대해 예정된 상황이었다라는 시각과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선 판국에 나타났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11월에 치러질 대선에 누가 대권을 차지하는지 가늠하고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미국의 대선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자, 곽유정 파트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했다 이런 이야기 나는데 미국에선 오히려 다시 그전에 조정받던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도 올라갔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에 주파수를 좀 잘 맞춰야 됩니까?
일단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이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잖아요.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반면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들이기도 했었고 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트럼프 관련 또 수혜를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주가를 끝까지 끄집어 올려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수혜 섹터라고 한다면 원전, 조선, 대북, 재건, 바이오 시밀러, 빅테크, 방산, 우주 등등등 안 엮이는 네.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지금 딱 나올 때가 됐었는데 이 바이든 이제 사태 관련해서 지금 조정에 대한 명분을 좀 얻게 되면서 조정을 주고 그리고 이제 눌려 있었던 바이든 관련 수혜 업종 섹터가 다시금 지금 반등을 좀 주기 간만에,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금요일장에서부터 그 힌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이 대마 관련된 종목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바이든 진영 쪽에서 밀고 있는 게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과 월요일 이제 이 거래일에 걸쳐서 국내에서는 이미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마감 시황 방송할 때 주말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계속 얘기 같다. 나왔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 승계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어받게 됐죠. 근데 여기서 뭐 크게 바이든 이제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코로나로 지금 치과에 있을 때도 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이제 나와서 유세를 하던 유세를 상황이었습니다. 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선 자금이 바이든과 해리슨 쪽으로 계속 이제 들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규모가 한 1,3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니 경선을 해서 다른 후보가 된다면은 네. 이 대선 자금의 일부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유력하게 나갈 수 있는 후보가 이 해리슨 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네. 저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를 찾아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쨌든 시세가 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뭐 근데 바이든 정책 기조 그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네. 또 일각에서는 저는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또 미국 빅테크에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인 기조가 다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엇갈리긴 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가 트럼프 해리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에이지 리스크 때문에 네, 건강에 그쵸? 대한 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유세 현장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제조업의 부흥.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었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그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세부적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의 색이 조금은 묻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혜 받았었던 바이든 관련 대표적인 섹터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내지는 2차 전지 이쪽 관련 섹터는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 최근에 많이 눌렸었는데 분위기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순환매 일단은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이든 수혜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미국 대선, 우리 시장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 관련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그래도 하방을 좀 버텨주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섹터들의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선 관련 기업들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이 있겠죠. 현대 에버다임은 전거래일 상한가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년 만에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전일 미국 대선 기업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였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일 12%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할 만큼 가상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사람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강한 상세 연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남광토건이 전거래에 가장 많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관련 기업도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죠.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누가 대권을 쥐게 되든 지금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친환경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주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밀고 있는데 전통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게 된다면 LNG 관련선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조선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전일에도 7%가량 상승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은 대표적으로 마리화나가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는 섹터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도 전일 14%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역시나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과 수급이 쏠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접근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미 대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는 엄선을 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그럼 바로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인프라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제 섹터가 사실 트럼프만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쵸.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재건주라고 해서 무조건 트럼프 수혜만 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실제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 오다가 피격 사건 이제 이후로 이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왔었던 행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호감을 산 그런 그렇죠. 이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종료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계속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 같은 네. 경우에도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재건주로 뭘 봐야 됩니까, 저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즘엔 대형 종목들이 강세이기 네네.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라는 현대건설기계? 네,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 대한 이제 지원책이 대폭 이제 축소되거나 끊길 수도 있어서 오히려 재건이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건 테마성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이든 수혜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네. 해보자면 일단 HD 현대건설기계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HD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HD 그 현대인프라코어 쪽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그닥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실적이 뭐 다이나믹하게 막 어닝 쇼크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출 분야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불도저를 만들고 있는데 북미 쪽에 지금 수출 단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섹터로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앞서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지금 대형주 섹터가 지금 대세 나가게 말씀 네네. 주신 것처럼 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재건 섹터가 거진 중소형주나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사실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7월 달부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최근에 실적 데이터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이러한 좀 테마에 대해서 엮이는 네.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이제 기업들은 실적보다는 테마와 이슈를 조금 더 같이 함께 융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대건설기계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낼지. 뭐 어제도 일단 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은 어떤 요즘에 대선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수혜주로 탑픽으로 꼽으세요? 네, 이제 뭐 그 대선 후보의 지지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트럼프가 뭐 반도체 우리나라부터 대만까지 이제 돈으로 그냥 다 우호국가 우방이고 뭐고 그냥 돈으로 판단하다가 그쵸. 했다고 해버리니까 대만 TSMC랑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스캐닝스타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해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앞서는 결과도 몇 개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확실히 민주당에서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낸시 펠로시 장을 곧 지지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예전에 했던 행적들을 다 지금 파헤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분은 무슨 그냥 얘기를 더 했죠? 확실히 나가버렸어요. 지금 사실 의료용 대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기호용 대마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다 거기를 완전히 오픈하자는 겁니까? 그분은 자기가 그걸 즐겨가지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해리스 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그거죠. 뭐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그것처럼 네. 빌 클린턴이 나는 대마를 피웠는데 연기를 삼키진 않았다고 했던 그거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삼켰다. 나는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이고 힘든 길을 걸어오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마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조지아주가 드디어 몇 년 만에 그렇죠. 의료용 대마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합법화했죠. 그러니까 합법화는 그 38개 주가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고요. 근데 합법화인데 의료용 대마를 약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대마만 파는 대마 전문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거를 조지아주는 일반 약국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럼 종목은 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호용 대마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많이 잡혀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우리바이오가 지금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가장 연관성이 높을 수가 있겠죠. 아까 조지아주도 기호용 대마는 아닙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의료용? 기호용 대마를 자기가 즐겼다는 것이고 의료용 대마가 지금 합법화된 주가 38개고 조지아주는 약국에서 8개까지 간 거고 지금 의료용 대마가 뭐 이게 뭐 파킨슨병에도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대마의 어떤 그 성분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우리바이오에서는 LED 광 스펙트럼을 통해서 대마 생산을 촉진하는 기술. 요게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걸로 얽혀 있으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나 힘 있는 쪽에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전폭 지지 성명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장중에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펠로시 의장도 지지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런 뉴스들도 막 나오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대마 관련 우리바이오까지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에 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증권사에서 복수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머너즈 월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게임주 컴투스입니다. 게임주들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별적인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목표 주가도 없는
시장은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을 전망했고요. 이는 컨센서스, 영업 실적이 플러스를 낼 것이라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2억 원 수준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2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 실적 개선은 2025년, 즉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 손실이 1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의 기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케팅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10주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야구 게임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시즌이 개막하면서 덩달아 성수기에 진입했고 여기에 따라 매출 증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서머너즈 워나 야구 게임 모두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308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요. 올해 안에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 상황이고요. 게임 시장 전체의 성장률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출시했던 신작 게임들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게임 사업부의 매출이 5천억 원 수준에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이번 달 얼마 전에 신작 게임의 라인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방치형 RPG인 서머너즈워 레기온, 그리고 일본의 야구 게임 시장을 겨냥한 프로야구 라이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두 개의 작품에 대해서 일단 실적 개선세에 기여할 수 있는 흥행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워낙에 부침을 겪고 있다 보니 흥행이 불투명한 것이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출시 일정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접근은 아직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작품이 출시된 이후에 성과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컴투스에 대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하락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실적 개선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어제 오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딘 회복, 긴 호흡의 바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붙은 이유, 어제 어닝 쇼크를 냈기 때문이죠. 업황이 회복이 지연된 영향을 받았는데요.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815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잠정 영업 실적 그리고 추정치를 봤을 때 일단 컨센서스부터 확인해 보면 이번 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적표를 열어보니 1,100억 원대로 약 9%가량 줄어든 수치가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 실적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는 1,050억 원은 할 수 있을 거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1,090억 원대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820억 원대로 컨센서스 대비 23% 마이너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겁니다. 다만 업황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000원대를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네요. 계속해서 사업 부문별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건설기계 부문 그리고 엔진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건설기계 부문에서 쇼크가 컸습니다. 매출이 2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0% 넘게 주저앉은 겁니다. 건설 시장의 경우 선진 시장에서도 부침을 겪었고 신흥 시장에서도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고금리의 영향을 받았고요. 신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긴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진 부문에서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소폭이나마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고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 소폭의 성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진 부문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에서 성장이 있었는데요. 방산에 들어가는 엔진 성장했고요. 또 산업용 엔진과 소재 부품 쪽으로도 다방면 라인업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격 인상 효과도 받고 제품의 믹스도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신흥시장도 좋지 않고 선진시장도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건설 장비 PPI 추이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가파른 선장세가 그래프상으로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24년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굴삭기 시장, 즉 건설 시장을 확인해 봤을 때 2024년만 놓고 보면 3월, 그러니까 봄에 반짝 상승한 뒤에 이후로는 조금씩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포인트는 있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560억 원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월에 소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총 주식의 3%에서 4%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개선세가 예상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전의 영향 그리고 금리 인하의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켓 리포트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난시 파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뒤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 민감주로 자금을 옮기면서 기술주들은 지난주 들어 주가가 약세를 보여왔었으나 이날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메타,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한 것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해서 회사 내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향후 국내 시장 참여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에 정치 불확실성의 확대가 추가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금일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 반도체 주들의 전반적인 단기 반등이 예상되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당전 뉴스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상이 23일부터 26일까지 방중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전 휴전이 속도가 점점 붙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주로는 현대 에버다임, 데모, 히림, SY 스틸텍 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한 상태이므로 금일은 조정을 대기하셨다가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재료이므로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뉴스로 해리슨이 후보직을 사실상 확보하고 펠로시 이어 지도부가 곧 지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주로는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주제, 화학약품 등 마리화나 관련주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지명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주들이 다시 바닥을 잡아줄지 몇 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의해서 웃지 못하는 철강업계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주로 하이스틸, 대동스틸, 시스틸이 있는데요. 미국이 철강 관세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관세를 받을 것이라서 우리나라 철강 관련주가 시간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도 남지 않았습니다. 8시 50분 4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역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이 미국의 대선 상황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힘을 받을지 전반적으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모멘텀, 대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체크해야 할 탑3를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이 고르신 탑3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국내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42억 달러, 전기차 인도량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실적 결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캐즘 돌파 전략이 기본적으로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나는 업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우위에 서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배터리 안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에도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슈 관련된 얘기인데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 블록딜을 하기 전에 미리 공시를 해라라는 부분인데 갑작스러운 블록딜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수급적인 피해를 그동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공시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록딜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압박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블록딜이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이 공시 의무가 진행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파리올림픽 관련된 얘기인데요. 파리올림픽이 내일부터 한 8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관련 수혜주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미디어 업체, 광고 업체라든지 치킨 업체, 주류 업체, 편의점 업체,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주요 올림픽 수혜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GS25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그 치맥 할인 프로모션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이 관련주 주가가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어서 사실상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니까 올림픽 수혜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블록딜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가 선정한 탑3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재건 관련주인 데모도 움직였고,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삼부토거, 한미글로벌 등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좀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좀 이어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 쪽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들 재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이제 저가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 선호 정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자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지금 이제 싸게 또 공급하고 있죠.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2개 품목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개 정도 FDA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현재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AI의 성장이 이제 위험할 정도로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력 소모량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전력 소모량의 20에서 30% 정도가 AI 데이터로 이래서 발생하는 전력이다라고 소비하는 전력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이슈는 뭐 최근에 뭐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아마존 쪽에서도 AI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테슬라의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AI 칩 공급 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ARM 같은 경우에도 CEO가 AI의 성장 추세는 이제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들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전소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빠르게 지금 이제 발전소를 만들려면 소위 얘기해서 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천연가스 관련되어서 이제 많은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 전 확인해야 할 탑3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늘 일단은 양시장 출발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선으로 많이 흔들렸던 시장, 오늘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출발하기 전에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몇 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까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 급격하게 눌렸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 시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오르면서 2,784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도 0.3%가량 상승하면서 812포인트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자체가 반발 매수세로 기술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7%에서 1.8%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0.4%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포스에서 HBM 수요 확대로 인해서 올해 D램 매출이 7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KB금융도 1% 가까운 오름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0.1%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가 1%가량의 상승, 에코프로 BM도 0.7%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위권으로 빠졌고요. 펄어비스가 10위권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임주들 최근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0.9% 펄어비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출발할지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혼란스러웠던 미국의 대선 전국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면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기술주나 빅테크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테슬라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장의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이 미국의 대선 상황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 또 플레이를 하는 이 시장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양시장 오늘 모두 출발 좋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0.95% 상승하면서 2,789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자, 이러면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김범수 의장의 구속 이야기가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 탄력 높여가면서 1%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817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역시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고은별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7월 23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9%가량 상승한 2,789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 오르면서 81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200이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반발 매수세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HBM의 판매 확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올해 D램 가격이 75%가량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올해 D램 매출이 75% 상승할 것이다라는 대만 트렌드포스에 대한 분석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6%, SK하이닉스 1.4%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보다 훨씬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권을 보게 됐을 때 카카오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지금 지수 대비는 상승폭이 다소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눌렸던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강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현대차가 2.1%, 기아도 2.5%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분기 합산 매출액이 지금 8조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또 실적을 쌓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매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1.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인터넷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카카오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창업주 김범수의 구속에 대한 부담감,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속에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지주사 삼성물산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 포스코퓨처엠도 1.2%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힘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눌림목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 1.3%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엔캠 역시나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HLB 역시나 1에서 2% 그리고 삼천
삼천당제약도 1%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최근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HPSP가 2.8% 상승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4%, 테크잉 역시나 3.6%가량 오르면서 최근에 많이 눌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어제 좀 굳건하게 버텨줬던 실리콘도 화장품 관련 기업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이 지금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자동차 관련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강한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1.2% 상승하면서 업종 상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상승률 굉장히 좋고요. 그룹 지수사 그리고 보험, 정유, 음식료, 최근 시장을 버텨줬던 저 PBR 관련 기업들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가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업종이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국내 증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쪽에 우리는 어떠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현선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강한 상승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에 더 자세하게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이 20억 원 넘게 기관은 1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좀 매도하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1,387원대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최근에 많은 눌림이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진 팀장님,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증시 양시장 반발 매수입니다.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보고요. 간밤에 미증시도 똑같이 반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전장의 흐름은 거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 반등이냐 아니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인의 선물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현물은 현재 수급이고 선물은 미래 수급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2,700계약 정도 이제 순매수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물 순매수가 오후까지 확대되는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수가 추가 반등을 시도할지 아닐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미국 대선에 변수가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섹터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특정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가 특정 섹터에 쏠려 있으신 분들은 포트를 분산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상승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IT와 자동차주 강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관련주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게 밀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하면서 기아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2에서 최대 3% 정도까지 자동차 부품주까지 견인되는 흐름입니다. 또 제조업과 음식료, 기계 그동안 상승을 보였다가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었던 건설이라든지 의류, 전기가스, 통신주 같은 경우만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절대 다수로 많은 상황인데, 자, 박수원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좀 웹툰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간밤에 16%나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62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서 강한 상승을 해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이제 11% 상승했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21% 상승했고, 와이랩 같은 경우에도 13%나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웹툰 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웹툰은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장에선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에 있어서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키다리라든가 미스터 블루라든가 와이랩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오늘뿐만 아니라 좀 한 2, 3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관련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지금 2분기 실적의 지금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이제 8,300억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에 맞는 내용이 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뭐 시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오늘 뭐 반도체도 잘 움직여주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 또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일단 뭐 저가 매수이고 반발 매수이긴 하지만 반등의 폭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 다시 도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820포인트 회복하면서 주가의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 고은변 앵커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후 12분가량이 흐른 가운데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와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해리스 부통령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한 후에 다시 한번 지금 대결 구도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트럼프가 47%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45%로 굉장히 접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대권을 누가 잡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주보다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지금 관심도가 더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웹툰에 대한 검색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웹툰 엔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앞으로 200%가량 더 오를 것이다라고 목표 주가를 내놓으면서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웹툰 관련 기업들도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 간밤 미 증시에서 네이버 웹툰 종목이 16%가량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역시나 좋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에 대한 매수세 국내 증시까지도 좀 우호적으로 흘러오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에 대한 섹터도 여전히 검색 빈도 높습니다. K뷰티가 점점 더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분석 속에 화장품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시장은요, 네이버, 웹툰,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스터블루가 23%가량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내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콘텐츠 기업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부터 내부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5% 이상 급등을 했었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로는 티라유텍이 15%가량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킨앤스킨이 12%가량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개별 이슈 속에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알아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기업인 오성 첨단 소재가 거래량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우리바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웹툰 관련 기업인 미스터블루 역시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 매기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주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1.5%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기업들 섹터별 순환매가 나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4%에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아직도 미국 대선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특징주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니케이 지수 0.7%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더 많이 받기도 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1%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에서 615 종목 정도가 상승을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557 종목 정도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쉬었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1% 갭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더 봐야 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약보합권 수준 정도인데 자, 그럼 오윤진 팀장과 함께 어떤 종목 더 봐야 할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금일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블루 엠텍인데요. 현재 10% 정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싹센다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노바티스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반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고 또 요즘에 AI를 도입한 신약 개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전보다는 밸류가 충분히 높아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루엠텍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의약품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VI가 약간 걸린 것 같은데 한 15,000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한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이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한 7%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을 약간 반납했는데 관광 제품 제조 판매 업체죠. 그래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3, 4시추 당소가 대왕고래가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 시에 철강주 관세 인상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관세 관련된 이익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계속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스틸 역시도 개별주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3,6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HMM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의 강세와 해운주의 약세가 상당히 차별화가 좀 되는 모습인데 좀 과도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발 수출 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해운주의 저가 매수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충분히 낙폭과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저가 매수 천천히 유입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해운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기대가 된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0.7% 상승 탄력이 크진 않지만 여전히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 선전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시장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고르셨나요? 네, 지금 현재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좀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재 지금 3.7%나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못한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PC 쪽이라든가 콘솔 쪽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이제 확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월달, 7월달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3%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가성비 쪽으로 바라본다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점점 점유율은 지금 높여 나가고 북미 시장에서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계속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순환 출자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쪽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쪽인데 제가 마감 시간에도 제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YC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제 어드반 테스트라든가 해외 쪽 테라다인이라든가 여러 해외 쪽 이제 회사들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라든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 지금 물량이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YC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하면 우리가 TC 본딩을 또 많이 생각하는데 한미반도체 TC 본딩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개발한 지가 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한다면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가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좀 뛰어넘어서 좀 가성비 높은 다시 한 번 더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와줘야 되는 이유는 HBM3 12단 그리고 HBM4까지 가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TC 본딩으로는 좀 한계점에 좀 거의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우리가 본다면 한미반도체 꾸준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주가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투자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좀 반등 1% 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8%대까지 상승 탄력 1% 넘게 상승하다가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1.1%대까지 탄력은 약간 줄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시장을 핵심적으로 또 파악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키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텐데, 오윤재 팀장님은 오늘 시장 보시고 어떤 키포인트 잡으셨나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제 종목별 키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낙폭과대로 인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부진했었던 IT 관련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반면에 약간 하락 출발했었던 건설주라든지 통신주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수의 급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IT 대형주가 전고점을 더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어쨌든 반도체주와 비반도체주의 가격 괴리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좁히기 과정이 진행될 거라고 보니까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낙폭이 컸던 종목은 비중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가 또 지금 시기가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 맞추기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 시장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과도 확인해 볼 텐데 어쨌든 미국의 혼란스러운 대선 전국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가 오늘 일단은 그런 혼란이 약간 멈추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키포인트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워낙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하루 좀 다른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좀 대응하면서 종목들을 대응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업종이라든가 전체적인 매크로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금 현재 성장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리스크 관리가 되는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차별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업종 대표주들을 대체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어차피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그동안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길 좀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일부 그래도 어제 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만큼 또 현물 쪽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냐에 따라서 오후장도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들도 오늘 좀 수급들의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지금 오늘 출발 상황은 양시장이 모두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런 추세가 단순히 반발 매수에 그치는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는 키 맞추기 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여질 수 있는 시장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한 종목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죠. 양질의 좋은 종목,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그런 종목, 투자 유의 환기,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 오늘 시세 잘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자, 셀트리온 최근에 어쨌든 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마진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최근 처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에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인천 송도에다가 3공장에 대한 건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단계에 돌입을 하면서 좀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12월 달부터는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좀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의 주도주로서 좀 잡혀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역시 좀 뭐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기대감이 함께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조정자를 이용한 좀 공략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결국에 실적 발표 한번 기대를 해볼 실적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일단은 셀트리온이 약보합권 수준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20만 원 돌파를 최근에 연초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네, 우선 전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거래량을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뭐 19만 3,5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현재가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박스권 돌파는 좀 시도를 하면서 20만 원 돌파를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 뭐 추가 상승 기대감도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뭐 박스권 자리 이탈 가격인 뭐 17만 5천 원을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뭐 안정적이면서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20만 원 돌파 한번 기대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급등한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쉬어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18만 원 선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밑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또 추가적인 관련된 모멘텀들 어느 정도로 상승 탄력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외적인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슈를 또 짚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3중전에서 어떻게 중장기 정책을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3중전회가 공개가 됐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중전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 주목하셨던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네. 뭐 패권 경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과 네. 중국 간에. 그리고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중전회가 과연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어떤 식으로 펼쳐놓을까가 관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 아시다시피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4.7%로 시장 예상치였던 5.1% 그리고 전분기에 5.3%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기 부진을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중전회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내수 경기를 확대하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경제 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던 점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 개혁을 위한 공공 부분의 민영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의 부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지방은행들의 또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법을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기적인 과제들이 제출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첨단 기술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래서 이번 삼중전회에서는 첨단 산업의 생산력 확대를 통해서 아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산업 아니면 첨단 산업 부분으로서 뭐 차세대 정보 기술 그리고 뭐 핵 융합이라든지 그리고 AI 그리고 의약품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자원의 어떤 집중적인 투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9년까지 이러한 어떤 개발 계획을 완료를 하고 2035년에 자기들이 목표하고 있는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현대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네. 체제를 완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잡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규모 부양책이 없었다는 것 좀 실망스러운데 첨단 산업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건 또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삼중전회에서 발표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첨단 산업 부분을 가장 먼저, 경제 부분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나 이런 거 수입을 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첨단 산업 공급화에 대한 독립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도 네. 이러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등 서방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양국 간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패권을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쪽에서 중국을 보는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높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알 수 있듯이 지난 2018년부터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권이 바뀌면 좀 다시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관세는 계속 유지가 네.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에 중국 이전에 대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다음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또 무역 정책을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미국의 그 대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한테는 이러한 보호무역주기라든지 아니면 관세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다시피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또한 뭐라 그럴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환율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네. 위안화와 엔화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 통화들을 강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는 요구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원화가 이들 통화와 상관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또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도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미중 간의 어떤 경제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그것이 파급되는 효과까지도 좀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들으니 드는 생각에 트럼프 후보가 미는 여러 가지의 정책 중에 첫 번째가 관세 있고 두 번째가 감세.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걸 줄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을 종료하겠다. 이건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이 결국에는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맞불 작전을 펼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양국의 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드는데 그렇게 경쟁이 격화될수록 우리나라 사실 중국 저가 공세에 맥을 못 추잖아요. 네, 이를 어쩌나 싶기도 하고 둘의 이러한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좀 타겟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 네. 이러한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 따른 파급 네.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기회 요인과 위험 네. 요인, 리스크 요인을 볼 네. 수가 있는데 기회 요인은 일부 분석에 따르면 뭐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 보편적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네.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CT 분석에 따르면 2.5%포인트가 낮아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와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 중반 아니면 4%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 경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면 이러한 경쟁의 그 결말은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가 더 심화가 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좀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역할을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산업들이 캐치업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본 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 제재를 우회해서 어쨌든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을 계속 하겠다라는 걸 좀 통신을 통해 전해진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제재가 좀 소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다소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점 지적하셨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나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고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신천에 가면 그 굉장히 큰 반도체 시장이 있나 봐요. 네. IT 관련된 시장이. 그래요? 네. 거기서 좀 가격을 높게 쳐주면 아직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부 간의 어떤 규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블랙 마켓은 또 네. 있어서 100% 규제하는 건 어려운 거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추세적으로 대중국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 그 자체는 이러한 여력들을 점차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간의 그 누수, 리키지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나 아니면 또 유럽 이런 쪽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지 아니면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중국이 이번에 또 기준금리를 5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놀라는 분위기가 나타난 듯하다가 영향이 또 제한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2분기 성장률이 좀 실망스러웠고 또 3중전에서 내수의 어떤 확대되는 또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난 2월 달에는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 금리 5년물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5년물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리고요. 이번에는 같이 내린 것이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입니다. 이것은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렸다는 점이 조금이라도 이제 경기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부분은 그 인하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또 반대 또 중국 정부의 중국 인민은행의 고민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을 너무 크게 하면 위안화 환율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은행들의 그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되면서 은행들의 또 부실을 또 키울 수 있어서 경기도 살려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를 좀 축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인하폭을 줄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중국 인민은행의 고민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보면 위안화가 궁극적으로는 좀 더 약세가 될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또 금리도 내리고 또 7월 아니면 3분기나 4분기 중에 그 지불 준비율이라고 해서 통화량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리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 약세는 지금보다 더 좀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한국의 원화도 그런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위안화와 원화가 좀 같이 가는 거를 믿고 네. 싶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화가 약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의 금리 인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중 패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더 심화될지 말지를 결정짓는 게 11월 미국 대선인 듯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 출연하시고 간단하게 담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을 때 아직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 주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뀔 지금 이게 있는 건데 지금 펠로시 전 하원 의원이 지지를 하면서 지금 포스트 바이든으로 가장 크게 부력을 받고 있는 게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어떠한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에 대한 그 경선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선 결과를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대선은 다시 리셋됐다. 네.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차 TV 토론회 때요. 토론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뭐 그 암살 시도 사건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를 네.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력한 미국의 네.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이제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계 부친과 그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그 어떻게 보면 흑인과 아시아계의 어떤 네. 이민자 가정에서 네. 태어난 아주 미국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민주당에서의 대통령 후보가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네. 그리고 그러한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대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어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 물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굉장히 아주 좋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서 22일 사이 시카고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해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뽑겠죠. 네. 이런 것은 국민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 대선 모금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같이 네. 이름이 들어가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정치 모금 자체, 선거 모금 자체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집권 2기가 된다고 하면 네. 앞에서 얘기했던 관세라든지 보호무역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다변화라든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혁신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 분쟁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11월 대선 그리고 중국의 삼중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이러한 시계제로 상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현명하게 마련해야 되고요. 이러한 팔로 뉴스를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국내 증시의 대응법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좋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추세가 오늘 계속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반발 매수가 단순히 그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부, 3부에서도 계속 시장 상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